운전을 하다가 1차로 주행하는데 앞차가 정속 주행을 해서 답답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초보 운전 시절에 1차로로 주행하는데 뒤따라오는 차량이 빵빵거려서 놀란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인들과 종종 추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도 그렇고 지금 운전하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추월 차선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추월 차선이 모든 도로에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추월 차선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일반 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또한 추월 차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운전할 때 자연스럽게 추월했기 때문에 운전했던 습관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텐데요. 앞지르기와 관련된 지정 차로제를 제대로 알고 가지 않으면 범칙금은 물론 벌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 차로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새롭게 개정된 앞지르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플러스 하이패스 구간 단속 정보도 살짝 언급할 건데요. 하이패스 속도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안전한 운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매일같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영상의 내용만 알고 가셔도 법이 규정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과태료와 벌점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공유해주세요. 제가 혹시 몰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운전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1차로는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앞지르기가 가능한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되고 일반 도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 1차로에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와 같이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들은 정속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즉 일반 도로는 1차로에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와 같이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의 일반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에서는 지정 차로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서 운전하셔야 하는데요. 지정 차로제는 왼쪽은 앞지르기가 가능한 추월 차로이고 2차로인 왼쪽 차로는 일반 승용차 차로이고 오른쪽 차로라고 써져 있는 2, 3차 차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같이 특수 자동차 차로입니다. 더불어 모든 차량은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 가능합니다. 즉 3, 4차 차로가 화물 차로이지만 일반 승용차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가 당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같이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에는 1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이고 2차로가 추월 차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2차로에서 지속 주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고 특수 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운전을 할 때 앞지르기 위반을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이 어려웠던 앞지르기 위반이 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적발 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과중 부과도 되는데요. 바로 앞지르기 차로에서 지속 주행 시 지정 차로제 위반은 물론 앞지르기 위반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가실까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실 때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라가며 반드시 좌측 차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추월한 후에는 그대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만약 이때 앞지르기를 하고 나서도 기존의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통행량이 많아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선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외에 산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앞지르기가 가능할까요? 안전을 위해서 금지된 구역도 있는데요. 교차로나 터널,
다리 위 등에서는 사고 시 대처가 어렵고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비탈길이나 고갯길처럼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반드시 주행 차로를 지켜서 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이미 시행 중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벌점 15점에 이 역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6만원에서 7만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통과 시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 표지판이 보여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차들을 보면 이러한 속도는 잘 지켜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쌩쌩 달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이패스 제한속도 구간이 정말 단속되고 있을까요? 2010년 6월부터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30km로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하이패스 통과하기 전에 제한속도 표지판을 본 운전자들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뒤따라오는 차량들과의 추돌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11년도 넘게 단 한 번도 톨게이트 제한속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2개에서 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구분 시설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한 차로폭을 확보하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여 34군데의 톨게이트에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차로폭을 3m에서 6m로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리하면 하이패스 단속 구간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하이패스 통과 시 안전을 유념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운전자로서 익히는 들어왔지만 정확한 내용은 많이 놓쳤을 지정차로제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그리고 하이패스 단속에 대한 진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자가를 통해서 이동할 때 이번 영상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생각지도 못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인한 걱정은 해결하고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어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은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